이 자리는 제 아내가 마지막으로 웃었던 곳입니다. 40년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40년간 같은 자리를 지킨 남자.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고 내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평생 무엇을 지켜왔는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유, 또 저기 앉아 계시네. 아침 7시. 상가 앞 벤치에는 어김없이 그 노인이 앉아 있었다. 낡은 베이지색 외투, 손때로 번들거리는 검은색 가방, 그리고 구겨진 신문 한 장. 김도식, 78세. 사람들은 그를 그냥 늘 있는 노인 정도로 여겼다. 아침마다 같은 자리, 같은 시간, 같은 모습, 마치 상가 건물의 일부처럼. 아저씨, 안녕하세요. 분식집 사장이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빙긋 웃었다. 주름진 얼굴에 햇살 같은 미소가 번졌다. 오늘도 장사 잘 되시길.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다. 분식집 사장은 잠깐 멈칫했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다. 뭔가 묘한 느낌이었다. 저 노인은 늘 먼저 인사를 건넸다. 장사 잘 되길 바란다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라고.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친절한 건 아니었다. 저 영감 또 왔네. 아침부터 재수 없어. 편의점 알바생이 담배를 피우며 중얼거렸다. 아니 진짜 갈 데도 없나? 맨날 저기만 앉아 있어. 우리 사장님도 싫어하던데. 집도 없나 봐. 노숙자 아냐? 에이, 그 정도는 아니고. 어디 사는 건 있는 것 같던데. 그냥 심심해서 나오는 거 아냐? 두 사람은 키득거리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노인은 그들의 대화를 들었을까? 아니,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저 신문을 펼쳐들고 천천히 글자를 따라갔다. 8시가 되자 상가에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가게 문을 여는 상인들, 택배를 나르는 기사들. 모두 바쁘게 움직였다. 그 와중에 노인만이 유일하게 정지해 있었다. 할아버지, 여기 앉으실 거면 뭐라도 사셔야 돼요. 편의점 사장이 나와 말을 건넸다. 반말이었다. 필요한 거 없습니다. 그럼 커피라도. 여기 앉으실 거면 뭐라도 사드셔야죠. 아니면 좀 비켜주시든가. 노인은 잠시 침묵했다. 그러고는 천천히 일어나 편의점으로 걸어갔다. 지팡이 없이 걷는 걸음은 생각보다 꼿꼿했다. 1,000원짜리 캔커피 하나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향했다. 감사합니다. 편의점 사장은 돈을 받으며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노인은 다시 벤치로 돌아와 캔커피를 천천히 마셨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추운 날씨 탓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는 알 수 없었다. 오전 9시, 상가는 완전히 깨어났다. 카페, 미용실, 옷가게, 분식집, 모든 가게가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다. 그 중심에 새로 들어온 카페가 있었다. 3개월 전에 오픈한 모먼트 커피. 인테리어도 세련되고 커피 맛도 괜찮아서 손님이 제법 붙었다. 그 카페의 사장, 35살 박민준 씨가 가게 밖을 쓸다가 노인을 발견했다. 처음엔 무심코 지나쳤는데 문득 신경이 쓰였다. 저 노인이 벤치에 앉아 있으니 가게 앞 분위기가 묘하게 어두워 보였다. 박민준 씨는 고민했다. 카페는 분위기가 생명이었다. 깔끔하고 세련된 이미지. 그게 요즘 손님들이 원하는 거였다. 그런데 가게 바로 앞에 낡은 옷을 입은 노인이 매일 앉아 있다? 솔직히 보기 좋지 않았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박민준 씨는 결국 용기를 냈다. 노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기 아저씨.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맑은 눈빛이었다. 혹시 여기 매일 앉으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냥 앉아있고 싶어서요. 아, 그런데 말이죠. 제가 여기 카페를 하는데 손님들이 보시기에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민준 씨는 더 말을 이어갔다. 저도 이해는 합니다. 쉴 곳이 필요하신 거. 근데 요즘 손님들은 분위기를 많이 보거든요. 아저씨가 여기 계시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출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다른 곳에 앉으시면 안 될까요? 저쪽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복지관 같은 데도 있잖아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화를 내지도 항변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받아들였다. 그 모습에 박민준 씨는 오히려 더 불편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장사를 해야 했으니까. 죄송합니다, 아저씨. 노인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주름진 얼굴에 번진 그 미소는 슬픔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담담했다. 박민준 씨는 가게로 돌아갔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으니까. 하지만 가게 안에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노인의 뒷모습, 구부정한 등, 혼자 앉아있는 외로운 실루엣. 하지만 노인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박민준 씨는 점점 짜증이 났다. 한 번 말했는데 왜 계속 오는 거지? 무시하는 건가? 2주가 지났다. 박민준 씨는 다시 노인에게 다가갔다. 이번엔 좀 더 단호하게. 아저씨,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계속 앉으시면 곤란하다고. 손님들이 불편해해요. 진짜로. 노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박민준 씨를 더 화나게 만들었다. 아니, 대답이라도 하시죠. 무슨 권리로 여기 계속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때였다. 옆 가게 미용실 사장이 끼어들었다. 야, 너무 심한 거 아냐? 노인분한테. 아니, 누나. 이건 내 가게 앞이잖아요. 나도 장사해야 하는데. 그래도 그렇지. 저 할아버지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데 가시라는 거죠. 목소리가 커졌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다. 노인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말없이 걸어갔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박민준 씨는 숨을 크게 내쉬었다.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 하지만 동시에 뭔가 찝찝한 기분도 들었다. 미용실 사장은 고개를 저으며 가게로 돌아갔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매정해. 그 말이 박민준 씨의 귓가에 꽂혔다. 매정하다고? 나는 그냥 내 권리를 주장한 것뿐인데? 하지만 그 정당함이 왠지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박민준 씨는 카페를 정리하며 생각했다. 내가 너무 심했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장사를 하려면 어쩔 수 없어.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잠자리에 누워서도 노인의 뒷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구부정한 등, 말없이 걸어가던 모습, 그리고 그 마지막 미소. 왜 화를 내지 않았을까? 왜 항변하지 않았을까? 그 질문에는 답이 없었다. 노인은 사흘간 나타나지 않았다. 박민준 씨는 속으로 안도했다. 드디어 이해하신 거구나. 가게 앞은 확실히 깨끗해 보였다. 손님들도 더 편하게 들어오는 것 같았다. 매출도 조금 올랐다. 모든 게 잘 풀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흘째 되는 날 노인은 다시 나타났다.
같은 자리, 같은 시간, 같은 모습으로 박민준 씨는 황당했다. 진짜 이해를 못하시나? 하지만 이번엔 직접 나서지 않았다. 대신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저기요, 상가 관리하시는 분이죠? 건물 앞 벤치에 노인분이 계속 앉아 계시는데 이거 문제 아닌가요? 아, 그 어르신 말씀이시군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조치 좀 취해 주세요. 장사에 지장이 있어요.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관리사무소 김 소장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저 노인 때문에 민원이 벌써 세 번째였다. 처음엔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이제는 무시할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김 소장은 노인에게 다가갔다. 공손하되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여기 계속 계시면 곤란합니다. 노인은 신문에서 눈을 떼고 김 소장을 바라봤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하신 건 없지만요. 이 건물은 상업시설입니다. 입주민도 아니시고 근무자도 아니시잖아요. 그럼 장시간 체류하시면 안 됩니다. 규정이에요. 규정? 노인은 천천히 그 단어를 되뇌었다. 규정? 참 편리한 말이었다. 사람을 밀어내는데 이보다 좋은 명분이 또 있을까? 어르신도 이해해 주세요.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습니다. 민원이요? 네. 여러 상인분들이 불편해 하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님들 입장에서도 좀 그렇잖아요. 노인분이 앞에 계속 앉아 계시면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일어나지는 않았다. 그럼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복지관이나 경로당 같은 데 가시면 좋지 않을까요? 거기 가시면 같이 계실 분들도 많고.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왜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눈을 감았다.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40년 전 이 건물이 처음 올라가던 날, 시멘트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이던 그 여름, 아내가 도시락을 들고 와서 이 자리에 앉았던 순간, 여보, 여기서 다 내려다 보이네. 우리 건물 멋지다. 그게 아내가 이 자리에서 한 마지막 말이었다. 그해 겨울, 아내는 갑자기 쓰러졌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결국 돌아오지 못했다. 뇌출혈이었다. 예고도 없이, 작별 인사도 없이. 그래서 노인은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 이곳에 아내의 마지막 웃음이 남아 있었으니까. 이곳에 아내의 따뜻한 목소리가 남아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다. 말해봤자 누가 이해하겠는가. 그저 고집센 노인네 정도로 치부될 게 뻔했다. 어르신, 제발 협조 좀 해주세요. 계속 이러시면 저도 난처합니다. 김 소장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가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주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제 일이라서요. 김 소장은 더 기다리지 않고 돌아섰다. 양심이 찔렸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상인들의 민원을 무시할 수도 없고 본사에서도 계속 관리 철저히 하라고 압박이 들어오고 있었다. 노인은 그날도 결국 자리를 뜨지 않았다. 오후 내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 할아버지 진짜 고집세다. 맨날 저기 있네. 집이 없나? 아니면 정신이 좀 그런 거 아냐? 노인은 그 말들을 다 들었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저 신문을 읽는 척하며 시간을 보냈다. 사실 글자는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원은 계속 들어왔다. 이번엔 옷가게 사장도 가세했다. 저 노인 때문에 우리 가게 이미지가 안 좋아요. 손님들이 여기 관리 안 되나 이러더라고요.
관리사무소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김 소장은 본사에 보고했고 본사는 명확한 지침을 내렸다. 강경하게 대응하세요. 필요하면 경찰도 부르고. 김 소장은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다. 그날 오후 김 소장은 다시 노인을 찾아갔다. 이번엔 2명의 직원을 대동했다. 어르신, 이게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금 당장 자리를 비켜주시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흔들렸다.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제발 이 자리만은. 안 됩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그리고 김 소장은 신호를 보냈다. 직원 2명이 벤치를 들어 올렸다. 노인이 앉아있던 그 벤치를, 아내가 마지막으로 앉았던 그 자리를. 잠깐 기다려주세요. 노인이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벤치는 창고로 옮겨졌다. 노인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벤치가 있던 자리만 멍하니 바라봤다.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가랑비가 아니라 굵은 빗줄기. 사람들이 우산을 펼치고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하지만 노인은 움직이지 않았다. 김 소장이 소리쳤다. 어르신, 비 맞지 마시고 어서 가세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벤치가 있던 자리에 천천히 주저앉았다. 젖은 바닥에, 빗물이 흥건한 그 자리에, 빗물이 노인의 머리를, 얼굴을, 옷을 적셨다. 손에 들고 있던 신문이 젖어 흐물거렸다. 하지만 노인은 일어나지 않았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섰다. 누군가는 우산을 내밀려다가 망설였다. 누군가는 그냥 지나쳤다. 누군가는 사진을 찍었다. 박민준 씨는 카페 안에서 그 장면을 봤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유리창에 빗방울이 흘러내렸다. 그 너머로 보이는 노인의 모습, 비에 젖어 작아 보이는 그 뒷모습. 순간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벤치는 사라졌고 노인은 비에 젖어 있었고 아무도 우산을 내밀지 않았다. 그 순간은 잔인했다. 너무나 잔인했다. 비는 1시간 넘게 내렸다. 노인은 그 시간 내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완전히 젖은 채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다. 결국 미용실 사장 김은희 씨가 우산을 들고 나왔다. 할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감기 걸려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어서 일어나세요. 김은혜 씨가 노인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노인은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뿌리가 박힌 나무처럼. 제발 조금만 더. 뭐가 그렇게 중요하세요? 여기가 할아버지한테 무슨 의미가 있으세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눈을 감았다. 그리고 떠올렸다. 40년 전 그날을. 1985년 여름이었다. 노인, 아니 그때는 젊은 김도식 씨는 이 땅에 건물을 올리고 있었다. 작은 상가 건물. 평생 모은 돈을 쏟아부어 만든 꿈이었다. 여보, 힘들지? 물 좀 마셔. 아내 최수님 씨가 도시락과 보리차를 들고 왔다. 여름 햇살이 뜨거웠지만 아내의 미소는 더 밝았다. 이 건물 다 올라가면 우리 인생 피겠다. 그래.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두 사람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건물 앞 임시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바로 그 자리. 지금 노인이 매일 앉던 그 자리였다. 여보, 여기서 다 내려다 보이네. 길도 보이고 사람들도 보이고. 우리 건물 멋지다. 최수님 씨가 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졌다. 김도식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 고생 많았어. 이제 좀 편하게 살자.
무슨 소리? 우리 이제 시작이잖아. 건물 완성되면 상가 임대하고 월세 받으면 애들 대학도 보내고 할 일 많아. 그래도 당신이 제일 고생했어. 내가 사업 실패했을 때도 한마디 불평 없이 참아줬잖아. 에이, 부부가 그런 거지. 같이 웃고 같이 울고.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다. 미래를 꿈꾸며, 행복을 그리며. 하지만 그의 겨울, 모든 게 무너졌다. 12월 어느 추운 날, 최순임 씨가 갑자기 쓰러졌다. 설거지를 하다가 그대로 주저앉았다. 김도식 씨가 황급히 병원에 실어갔지만 의사의 말은 냉정했다. 뇌출혈입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됐어요.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준비라니 무슨 준비요? 죄송합니다. 3일 뒤 최순임 씨는 눈을 뜨지 못했다. 김도식 씨는 아내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아무리 흔들어도 눈을 뜨지 않았다. 장례식은 조촐했다. 친척 몇 명과 친구 몇 명. 그게 전부였다. 김도식 씨는 상가 건물 완공도 미루고 아내를 떠나보냈다. 그리고 깨달았다. 건물이 뭐가 중요한가? 돈이 뭐가 중요한가? 아내와 함께였던 그 순간들이 가장 소중했던 건데.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김도식 씨는 건물 앞 그 자리를 찾았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웃었던 그곳. 그리고 벤치를 하나 놓았다. 튼튼한 나무 벤치. 비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당신이 좋아했던 이 자리. 내가 지킬게. 그 후로 40년. 김도식 씨는 매일 아침 그 자리에 앉았다. 아내를 기억하기 위해. 아내가 꿈꿨던 미래를 지켜보기 위해. 건물은 완공됐고 상가는 하나둘 입주했다. 분식집, 꽃집, 미용실, 편의점. 시간이 흐르며 가게들은 바뀌었지만 건물은 그대로였다. 그리고 노인도 그대로였다. 사람들은 몰랐다. 저 노인이 건물주라는 걸. 저 노인이 매일 앉아 있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서라는 걸. 할아버지, 그래도 이제 일어나세요. 제발. 김은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노인은 천천히 눈을 떴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이 자리는 제 아내가 마지막으로 웃었던 곳입니다. 네. 40년 전에 이 건물을 올릴 때 제 아내가 여기 앉아서 행복해했습니다. 김은희 씨는 말문이 막혔다. 노인은 계속 말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이 자리에 앉습니다. 아내를 잊지 않기 위해서, 아내가 꿈꿨던 미래를 지켜보기 위해서. 그럼 할아버지가, 네, 이 건물은 제가 지었습니다. 40년 전에. 김은희 씨는 그제야 깨달았다. 왜 노인이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왜 벤치를 치웠을 때 그렇게 무너졌는지. 그런데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노인은 쓸쓸하게 웃었다. 말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사람들은 제가 건물주라는 걸 알면 태도가 바뀝니다. 진짜 모습이 아니라 가식적인 친절을 보이죠.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일어났다. 온몸이 젖어 무거웠다. 김은희 씨가 황급히 우산을 받쳐줬다.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다 젖었습니다. 괜찮아요. 노인은 걸어갔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40년간 지켜왔던 그 자리를 떠났다. 아내의 마지막 웃음이 남아있던 그곳을. 김은희 씨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도 모르게, 왜 울고 있는지도 모른 채. 비는 계속 내렸다. 그리고 그 빗소리 속에서 40년 전 여인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여보, 여기서 다 내려다 보이네. 노인이 떠난 뒤 상가는 평온을 되찾았다.
아니, 평온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다. 벤치가 사라진 그 자리는 깨끗했다. 카페 앞은 이제 세련되게 보였다. 손님들도 불편함 없이 드나들었다. 박민준 씨는 매출이 조금 오른 것을 확인하며 안도했다. 역시 결정을 잘한 거야. 하지만 가끔 그 자리를 지나칠 때면 왠지 모를 공허함이 밀려왔다. 무언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 일주일이 지났다. 상가는 일상으로 돌아갔다. 사람들은 더 이상 노인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기억 속에서 지워진 존재처럼. 하지만 김은희 씨는 달랐다. 그날 비 오던 날의 장면이 계속 떠올랐다. 노인의 말. 이 자리는 제 아내가 마지막으로 웃었던 곳입니다.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다. 김은희 씨는 관리사무소를 찾아갔다. 김 소장님, 저기요. 저번에 그 할아버지 말인데요. 아, 그분 말씀이세요? 다행히 이제 안 오시더라고요. 그분이 이 건물 주인이라던데 사실인가요? 김 소장은 순간 멈칫했다. 표정이 굳었다.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그럼 진짜예요? 네. 김도식 선생님이 이 건물 소유주십니다. 40년 전에 직접 지으신. 김은희 씨는 할 말을 잃었다. 그럼 그동안 우리가 한 짓은 뭐란 말인가? 건물주를 내쫓은 거였다. 40년간 이 건물을 지켜온 사람을, 아내를 기억하며 매일 그 자리를 지키던 사람을.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건물주라고 밝히시지. 김 소장은 한숨을 쉬었다. 선생님이 원하신 거예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말라고. 그냥 평범한 노인처럼 대해달라고. 대체 왜요? 글쎄요. 정확한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다만, 김 소장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선생님은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건물주라는 걸 알면 사람들이 달라지잖아요. 가식적으로 친절해지고 계산적으로 대하고. 선생님은 그게 싫으셨나 봐요. 김은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가 됐다. 그리고 동시에 부끄러워졌다. 우리는 그 시험에 떨어진 거구나. 노인이 지켜보는 동안 우리는 가장 추한 모습을 보여줬구나. 그런데 김 소장님도 아셨으면서 왜 그렇게 하셨어요? 벤치까지 치우고. 김 소장은 고개를 숙였다. 저도 제 일이 중요했습니다.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본사에서 압박하고. 선생님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전 그냥 월급쟁이니까요. 그 말에 김은희 씨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김 소장도 잘못했지만 사실 자신도 다르지 않았으니까. 누구도 노인을 지키려 하지 않았다. 모두가 자기 입장만 생각했다. 김은희 씨는 미용실로 돌아와 계속 생각했다. 그리고 문득 궁금해졌다. 왜 노인은 임대료를 올리지 않았을까? 40년간 한 번도. 보통 건물주라면 몇 년마다 임대료를 올린다. 물가가 오르고 건물 가치가 오르니까.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 건물은 달랐다. 20년 넘게 임대료가 동결돼 있었다. 김은희 씨는 자신의 계약서를 꺼내봤다. 2010년에 입주했을 때 월세가 80만 원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80만 원이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김은희 씨는 다른 상인들에게도 물어봤다. 분식집 사장, 꽃집 사장, 편의점 사장. 모두 같은 대답이었다. 임대료? 한 번도 안 올랐어요. 신기하죠? 요즘 같은 세상에. 다른 건물은 2, 3년마다 올리던데 여긴 정말 양심적이에요. 그래서 오래 장사할 수 있었어요. 임대료 부담이 없으니까. 김은희 씨는 충격을 받았다. 노인은 40년간 건물을 지키면서도 단 한 번도 임차인들을 괴롭히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그들이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도록 배려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왜? 대체 무슨 이유로? 김은희 씨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오래된 상인들을 찾아가 물었다. 그리고 한 사람으로부터 결정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1998년 겨울, IMF 외환위기가 한국을 강타했다. 기업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 상가도 예외는 아니었다. 당시 2층에 작은 분식집이 있었다.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가게였다. 남편 이름은 박성호, 35살. 아내는 김미경, 32살. 그리고 7살 딸 하나. 박성호 씨는 성실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였다. 떡볶이와 김밥, 튀김. 손님들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했다. 하지만 IMF가 터지면서 모든 게 바뀌었다. 손님이 뚝 끊겼다. 사람들은 외식을 줄였다. 분식집조차 사치가 되는 시절이었다. 박성호 씨는 버텼다. 한 달, 2달, 3달. 하지만 적자는 계속 쌓였다. 임대료를 낼 수 없었다. 전기세도 재료비도 밀렸다. 그해 12월 관리사무소로부터 통보가 왔다. 임대료 3개월 연체. 다음 달까지 해결 안 되면 계약 해지. 박성호 씨는 절망했다. 가게를 잃으면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리나. 빚도 이미 수천만 원. 은행은 독촉하고 카드사는 연락하고.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박성호 씨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한강으로 향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시신이 발견됐다. 차가운 한강물 속에서 아내 김미경 씨와 딸은 가게 앞에서 울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렸다. 불쌍하네. 장사가 안 됐나 봐. 하지만 아무도 돕지 않았다. 모두가 자기 일로 바빴으니까. 김도식 노인은 그 장면을 봤다. 매일 아침 벤치에 앉아 상가를 바라보던 그가 우는 모녀를 봤다. 그리고 알았다. 이 건물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돈 때문에, 임대료 때문에. 노인은 그날 결심했다. 이 건물에서는 다시는 장사하는 사람이 돈 때문에 사람 인생을 포기하는 일이 없게 하자. 그 후로 노인은 임대료를 올리지 않았다. 20년이 넘도록. 물가가 올라도 건물 가치가 올라도 단 한 번도 노인에게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었다. 이 건물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는 것. 그들이 가족과 함께 웃으며 살아가는 것. 박성호 씨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 그 죄책감이 노인을 40년간 그 자리에 앉게 만들었다. 매일 아침 상가를 지켜보며 기도했다. 제발 이 건물에서는 행복한 사람만 있게 해주세요. 김은희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몰랐다. 노인이 얼마나 큰 아픔을 안고 있었는지, 노인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왔는지, 그런 분을 우리가 내쫓았어요. 김은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야기를 해준 분식집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요. 나도 그날 비 오는 거 봤어요. 할아버지가 바닥에 주저앉아 계신 거.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우리가 뭘 한 거예요. 정말. 김은희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울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그리고 깨달았다. 노인은 복수를 원하지 않았다. 인정받기를 바라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방식대로 사람들을 지키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마음을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저 자기 입장만 생각했다. 장사가 안 된다고, 손님이 불편해한다고. 그렇게 40년간 이 건물을 지켜온 사람을 내쫓았다. 김은희 씨는 결심했다. 이대로 끝낼 수 없다. 노인에게 사과해야 한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말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노인은 이미 떠났고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았다. 그날 밤 김은희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계속 그 비 오던 날이 떠올랐다. 노인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모습, 아무도 우산을 내밀지 않던 그 순간, 우리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못했다. 그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다. 김은희 씨는 다음 날 아침 일찍 관리사무소를 다시 찾았다. 김 소장님, 김도식 선생님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김 소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개인정보라서요. 제발이요. 사과하고 싶어요. 제대로 사과하고 싶다고요. 김 소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었다. 알려드려도 연락 안 받으실 겁니다. 선생님은 지금 모든 연락을 차단하신 상태예요. 그래도 주소라도 알려주세요.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김 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 건넸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선생님께 부담 드리지 마세요. 그분은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실 거예요. 김은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지를 받았다. 주소는 상가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는 오래된 빌라였다. 그날 오후 김은희 씨는 미용실 문을 일찍 닫고 그 주소를 찾아갔다. 3층짜리 낡은 빌라,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삐걱거리는 계단. 노인은 2층에 살고 있었다. 김은희 씨는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다시 눌렀다.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할아버지, 저예요. 미용실 하는 김은희요.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문틈으로 기척은 느껴졌다. 누군가 안에 있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할아버지,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사과하고 싶어요. 제대로 사과하고 싶다고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김은희 씨는 문 앞에 주저앉았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할아버지가 누구신지도 모르고 왜 그 자리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 입장만 생각했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아버지가 20년 넘게 임대료 안 올리신 거 이제야 알았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이렇게 오래 장사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할아버지를 내쫓는데 동참했어요. 김은혜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야 일어섰다.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할아버지, 다시 나오세요. 제발이요. 그 자리는 할아버지 자리예요. 저희가 지킬게요. 이번엔 제대로 지킬게요. 김은희 씨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황급히 돌아봤다. 노인이 서 있었다. 초췌한 얼굴, 핏기 없는 입술,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았다. 들어오세요. 노인의 목소리는 가늘었다. 집안은 놀라울 정도로 간소했다. 작은 원룸, 낡은 가구들, 벽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젊은 남녀가 환하게 웃고 있는 흑백 사진. 노인과 그의 아내였다. 차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김은희 씨는 노인 앞에 앉았다. 말문이 막혔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다. 왜 오셨습니까? 노인이 먼저 물었다. 사과하러 왔습니다. 저희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잘못하신 게 없습니다. 당신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이었죠. 아니에요. 우리가 몰랐어요. 할아버지가 누구신지, 왜 그 자리가 중요한지. 노인은 쓸쓸하게 웃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건물주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달라지거든요. 네. 가식적인 친절, 계산적인 웃음. 나는 그런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숨겼어요.
그냥 평범한 노인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김은희 씨는 할 말을 잃었다.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다.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건물주라는 걸 모를 때 어떻게 대하는지. 그게 진짜 그 사람의 본 모습이니까. 그럼 우리가 할아버지한테 했던 말들, 행동들 다 보신 거예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편의점 사장이 반말하던 것, 카페 사장이 비켜달라고 하던 것,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던 것, 다 봤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김은희 씨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런데도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봤자 뭐가 달라집니까? 오히려 더 불편해질 텐데. 노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나는 40년간 이 건물을 지켜왔습니다. 내 아내의 꿈이었던 곳이니까. 사람들이 행복하게 장사하는 걸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임대료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1998년 그 분식집 사장님 이야기 들었어요.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직도 생각납니다. 그 아내와 딸이 울던 모습. 내가 임대료를 깎아줬으면, 아니, 그냥 면제해줬으면 그 사람 살았을 텐데.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 건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내 책임이죠. 노인은 벽에 걸린 아내 사진을 바라봤다. 그 이후로 결심했습니다. 이 건물에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자고. 사람들이 돈 때문에 무너지는 일이 없게 하자고. 그래서 20년 넘게 임대료를, 네, 물가가 올라도 주변 건물 임대료가 올라도 나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도록. 김은희 씨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내쫓았다. 비 오는 날 바닥에 주저앉게 만들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괜찮을 리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데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각자의 입장이 달랐을 뿐이죠. 카페 사장도, 관리소장도, 편의점 사장도 모두 자기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다만 아쉬운 건 있습니다. 노인이 김은희 씨를 바라봤다. 사람들이 좀 더 서로를 이해하려 했으면 좋겠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도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은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의 말이 가슴 깊이 박혔다. 할아버지, 다시 나오세요. 그 자리에. 우리가 지킬게요. 아닙니다. 이제 그만입니다. 왜요? 그 자리는 할아버지 자리잖아요. 노인은 쓸쓸하게 웃었다. 벤치가 없어요. 아내가 앉았던 그 벤치. 그게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다시 놓으면 되잖아요. 그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인은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나는 지쳤어요. 40년간 지켜왔지만 결국 사람들은 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건물주라는 걸 모르면 무시하고 알면 가식적으로 대하고 나는 그 중간이 없는 세상이 슬픕니다. 김은희 씨는 할 말이 없었다. 노인의 말이 맞았다. 우리는 진짜 그 사람을 보지 않았다. 건물주인지 아닌지, 돈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만 봤다. 할아버지, 이제 가보세요. 멀리서 오셨을 텐데 고맙습니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화는 끝났다는 의미였다. 김은희 씨도 어쩔 수 없이 일어섰다. 문 앞에서 김은희 씨는 다시 한번 말했다. 할아버지, 생각 바뀌시면 언제든 나오세요. 우리 모두 기다리고 있을게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문이 닫혔다. 김은희 씨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다.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노인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그날 밤 김은희 씨는 상가 상인들을 모았다. 분식집, 꽃집, 편의점, 카페, 모두 10명이 미용실에 모였다. 다들 김도식 선생님 아시죠? 그 노인분요? 편의점 사장이 물었다. 김은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이 이 건물 주인이세요. 순간 실내가 조용해졌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요? 40년 전에 이 건물 직접 지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20년 넘게 임대료 한 번도 안 올리신 분이고요. 박민준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내가 비켜달라고 한 그분이. 네. 우리 모두의 건물주였어요. 실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그분이 매일 그 자리에 앉았던 이유도 이제 알았어요. 김은희 씨는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아내의 마지막 웃음, 40년간의 기다림, 1998년의 비극, 그리고 임대료를 올리지 않기로 한 결심. 이야기를 듣는 내내 사람들의 눈가가 붉어졌다. 박민준 씨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말을 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우리가 뭘 한 거죠? 누군가 중얼거렸다. 김은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모두 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우리 함께 사과해요. 제대로 사과하고 다시 모셔와요. 어떻게요? 일단 벤치부터 다시 놓아요. 그분의 아내가 앉으셨던 그 벤치. 그리고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사과해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뭐라도 해야 했다. 이대로는 안 됐다. 다음 날 상인들은 관리사무소에 모였다. 김 소장도 함께였다. 벤치를 다시 놓고 싶습니다. 김은희 씨가 말했다. 김 소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본사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라서요. 그럼 승인 받아주세요. 빨리요. 문제는 그 벤치가 이미 폐기됐습니다. 창고에 있던 게 낡았다고 판단해서. 폐기요? 김은희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40년간 그 자리를 지켜온 벤치를 그냥 버렸단 말이에요? 김 소장은 고개를 숙였다. 저도 몰랐습니다. 그 벤치가 그렇게 중요한 건지. 실내가 무거워졌다. 박민준 씨가 말했다. 그럼 새 벤치를 놓으면 되잖아요. 똑같은 걸로. 그건 가능합니다. 제가 주문해 볼게요. 아니요. 김은희 씨가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직접 만들어요. 우리 손으로. 벤치를요? 네. 그래야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한 거니까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죠. 사람들은 동의했다. 그리고 그날부터 준비가 시작됐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벤치를 만드는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노인의 마음이었다. 며칠 뒤 김은희 씨는 다시 노인의 집을 찾았다. 이번엔 다른 상인들도 함께였다. 박민준 씨, 분식집 사장, 꽃집 사장, 모두 5명이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 뒤에 노인이 문을 열었다. 여러 사람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왜 다들? 할아버지, 저희 다 같이 사과하러 왔습니다. 박민준 씨가 앞으로 나섰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저 카페 하는 박민준입니다. 할아버지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비켜달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노인은 박민준 씨를 바라봤다. 박민준 씨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할아버지가 건물 주신 줄 몰랐어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할아버지가 왜 그 자리에 계신지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냥 제 장사만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박민준 씨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 고개를 숙였다. 노인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그러고는 문을 활짝 열었다. 들어오세요. 좁은 집에 5명이 들어가니 비좁았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모두 노인 앞에 앉았다. 편의점 사장이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저도 잘못했습니다. 담배 사라고, 커피 사라고, 반말하고 그랬잖아요. 정말 죄송해요. 분식집 사장도 말했다. 저는 할아버지한테 인사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냥 지나치기만 하고. 죄송합니다. 한 명 한 명 사과했다. 진심이 담긴 사과였다. 노인은 그 말들을 듣고 있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김은희 씨가 말했다. 할아버지, 우리가 벤치를 다시 만들고 있어요. 직접 손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위해서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노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이미 지난 일이에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괜찮을 리가 없어요. 박민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할아버지 덕분에 장사할 수 있었어요. 임대료가 안 올라서 안정적으로 가게를 운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할아버지를 내쫓으려 했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아요. 밤마다 생각해요. 할아버지가 비 맞으며 앉아 계시던 그 모습. 잊을 수가 없어요. 박민준 씨는 울었다. 어른 남자가 노인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제대로 할게요.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할게요.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다. 당신들은 잘못이 없어요. 정말로. 있어요. 우리가 할아버지를 사람으로 안 봤어요. 그냥 불편한 존재로만 봤어요. 편의점 사장이 끼어들었다. 저도 그래요. 할아버지가 거기 앉아 계시는 게 싫었어요. 솔직히 보기 안 좋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못된 생각을 했는지.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장사를 해야 하고 손님을 맞아야 하고 그게 잘못은 아닙니다. 그래도 다만 노인이 말을 이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 그 사람에게도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다는 것.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창밖을 바라봤다. 나는 40년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내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건물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길 바라면서. 알아요. 이제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만입니다. 나는 지쳤어요. 김은혜 씨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할아버지를 지킬게요. 어떻게요? 우리가 벤치를 지킬 거예요. 아무도 함부로 못하게. 그리고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 우리가 함께 있을게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나는 혼자서도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박민준 씨가 말했다. 할아버지는 40년간 혼자 지키셨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할아버지를 지킬 차례라고요. 노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지켜봤다. 한참 뒤 노인이 입을 열었다. 고맙습니다. 마음은 받겠습니다. 그럼. 하지만 나는 다시 가지 않을 겁니다. 왜요? 벤치가 없어요. 아내가 앉았던 그 벤치. 그게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새로 만들고 있다니까요. 새 벤치는 새 벤치일 뿐이에요. 40년의 기억이 담긴 그 벤치가 아닙니다. 김은희 씨는 할 말이 없었다. 노인의 말이 맞았다. 아무리 똑같이 만들어도
그 벤치는 아니었다. 그래도 시도는 해보세요. 제발이요. 우리가 정성껏 만든 벤치예요. 한 번만 봐주세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거절하지도 않았다. 김은희 씨는 그걸로 만족하기로 했다. 사람들은 노인의 집을 나왔다. 계단을 내려가며 박민준 씨가 중얼거렸다. 할아버지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야죠. 김은희 씨가 대답했다. 벤치를 만들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기다려요. 할아버지가 마음을 여실 때까지. 일주일이 지났다. 상인들은 목공소를 찾아가 벤치를 주문했다. 튼튼한 나무로 비바람에도 견딜 수 있게. 그리고 그 위에 작은 명패를 붙였다. 최순임 여사를 기리며 당신의 웃음이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벤치가 완성되던 날 상인들은 모두 모였다. 그 무거운 벤치를 함께 들어 원래 자리에 놓았다. 40년 전 아내가 앉았던 그 자리에 이제 할아버지를 모시러 가요. 김은희 씨가 말했다. 하지만 박민준 씨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기다려요. 왜요? 할아버지가 직접 오실 거예요. 틀림없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다. 하지만 박민준 씨는 확신에 차 있었다. 할아버지는 40년간 그 자리를 지키신 분이에요. 벤치가 다시 돌아왔다는 걸 알면 반드시 오실 거예요. 김은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기다리기로 했다. 하루가 지났다. 이틀이 지났다. 일주일이 지났다. 노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2주가 지났다. 벤치는 그대로 있었지만 노인은 오지 않았다. 상인들은 점점 조급해졌다. 정말 안 오시는 건가? 우리가 직접 모시러 가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박민준 씨는 계속 말했다. 기다려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그리고 3주째 되는 어느 월요일 아침 7시 노인이 나타났다. 꽃집 사장이 셔터를 올리다가 발견했다.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 낡은 외투, 손때 묻은 가방, 그리고 구겨진 신문. 할아버지, 꽃집 사장이 소리쳤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빙긋 웃었다. 오늘도 장사 잘 되시길. 그 말에 꽃집 사장은 눈물이 났다. 황급히 다른 가게에 연락했다. 순식간에 상인들이 모여들었다. 김은희 씨가 달려왔다. 숨을 헐떡이며 할아버지 오셨어요. 벤치가 새로 생겼길래 한번 앉아봤습니다. 노인은 벤치를 쓰다듬었다. 나무 결이 부드러웠다. 명패도 있네요. 네. 할머니를 위한 거예요. 노인은 명패를 읽었다. 최순임 여사를 기리며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더 감사하죠. 할아버지 덕분에 여기서 장사할 수 있었는걸요. 박민준 씨가 앞으로 나섰다. 할아버지, 이제부터 이 벤치는 우리가 지킬게요. 아무도 함부로 못하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니요. 해야 해요. 할아버지가 40년 지키셨으니 이제 우리 차례예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들은 장사를 해야죠. 나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김은혜 씨가 노인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저희한테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는지.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모습을. 노인은 김은희 씨의 손을 바라봤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당신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뭐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법. 잘못을 인정하는 법. 그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계속 말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하고 잘못 판단하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잘못을 깨닫고 고치려 노력하는 것. 저희가 그럴 수 있을까요? 이미 하고 있잖아요. 노인은 벤치를 가리켰다. 이 벤치가 증거예요. 당신들의 진심. 그 말에 박민준 씨가 울컥했다.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돌아와 주셔서. 노인은 박민준 씨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그만 울어요. 장사해야죠. 사람들이 웃었다. 무거웠던 분위기가 조금 풀렸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노인이 돌아온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날 오후 관리사무소 김 소장이 노인을 발견했다.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김 소장은 노인에게 다가갔다. 조심스럽게. 선생님, 다시 오셨네요. 네. 벤치가 새로 생겨서요.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노인은 손을 저었다. 괜찮습니다. 당신도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다만 앞으로 부탁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노인은 김 소장을 똑바로 바라봤다. 규정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규정 때문에 사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돼요. 김 소장은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노인이 돌아왔다는 소식이 상가 전체에 퍼졌다. 반응은 엇갈렸다. 어떤 사람들은 반가워했다.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불편해했다. 특히 몇몇 새로 들어온 임차인들이었다. 그들은 노인이 건물주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저 노인 또 왔네요. 진짜 끈질기다. 휴대폰 액세서리 가게를 새로 연 20대 사장이 중얼거렸다. 옆 가게 옷가게 사장이 거들었다. 맞아요. 왜 저렇게 매일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복지관이나 가시지. 두 사람은 노인을 바라보며 수군거렸다. 그 모습을 본 김은희 씨가 다가갔다. 저기요, 그분은 이 건물 주인이세요. 네. 40년 전에 직접 지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은인이고요. 휴대폰 가게 사장은 얼굴이 붉어졌다. 아,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모르면 묻든지 아니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김은희 씨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떴다. 그 모습을 본 박민준 씨가 다가왔다. 누나, 너무 세게 말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렇게라도 해야 해. 할아버지가 또 다치시면 안 되잖아. 박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은혜 씨 말이 맞았다. 우리가 지켜야 한다. 할아버지를, 그 자리를. 하지만 며칠 뒤 문제가 생겼다. 관리사무소에 또 민원이 들어온 것이다. 이번엔 본사에서 직접 연락이 왔다. 김 소장, 건물 앞 노인 문제 아직도 해결 안 됐어요? 그게 그분이 건물 주시라서요. 알아요. 그래도 다른 임차인들이 불편해하면 조치를 취해야죠. 하지만, 김 소장, 당신 일이 뭐예요? 건물 관리예요. 임차인들 편의 제공이에요. 건물주 감정 봐주는 게 아니에요. 전화가 끊겼다. 김 소장은 한숨을 쉬었다. 또 시작이구나. 이번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끝에 김 소장은 상인회를 소집했다. 모든 임차인이 모였다. 노인의 처우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여러분, 김도식 선생님 건으로 본사에서 다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은희 씨가 벌떡 일어났다. 무슨 문제요? 할아버지가 뭘 잘못하셨는데? 잘못하신 건 없지만요. 일부 임차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김 소장은 명단을 읽었다. 새로 들어온 임차인 5명이었다. 모두 입주한 지 1년도 안 된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누구신지 몰라요.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설명은 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박민준 씨가 물었다. 뭐라고 하던가요? 건물주든 아니든 매일 저렇게 앉아 있으면 상가 이미지가 안 좋다고 합니다. 손님들이 불편해한다고요. 신뢰가 술렁였다. 김은희 씨는 화가 났다. 그럼 우리 더 강하게 말해요. 할아버지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분식집 사장이 고개를 저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 마음을 강요할 순 없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할아버지를 또 내쫓아요? 아니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뭐,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알려야 해요. 모든 사람에게. 왜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 앉아 계신지,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박민준 씨가 제안했다. 상가 입구에 안내판을 세워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적어서. 좋은 생각이에요. 김은희 씨가 동의했다. 그리고 그날부터 준비가 시작됐다. 일주일 뒤 상가 입구에 작은 안내판이 세워졌다. 이 벤치는 김도식 선생님과 고 최수님 여사를 기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1985년 김도식 선생님은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40년간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분의 아내 최수님 여사는 이 자리에서 마지막 웃음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선생님은 20년 넘게 임대료를 올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이 벤치를 보시면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주세요. 우리 곁에는 보이지 않는 사연을 품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안내판은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읽었다. 그리고 벤치에 앉아 있는 노인을 바라봤다. 눈빛이 달라졌다. 무시하는 눈빛이 아니라 존경하는 눈빛으로. 저분이 그 할아버지구나. 40년이나 대단하시다. 임대료를 안 올렸다고? 요즘 시대에?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그리고 노인에게 인사를 건넸다. 지나가며 고개를 숙이고 때로는 말을 걸기도 했다. 노인은 당황스러웠다. 자신이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사람들의 진심이 느껴졌으니까. 민원을 넣었던 임차인들도 태도가 바뀌었다. 그들은 하나둘 노인에게 찾아와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노인은 매번 그렇게 대답했다. 용서는 어렵지 않았다. 사람들이 진심으로 미안해한다면. 안내판이 세워지고 한 달이 지났다. 상가는 평화로웠다. 노인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벤치에 앉았고 사람들은 그를 존중했다. 지나가며 인사를 건네고 때로는 차 한 잔을 건네기도 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관리사무소로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본사로부터였다. 제목은 건물 리모델링 계획 통보였다. 김 소장은 이메일을 읽으며 얼굴이 굳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3개월 후 건물 전체 리모델링 예정. 모든 임차인 계약 재검토. 임대료 시장가 반영 예정. 김 소장은 당장 본사에 전화를 걸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건물주이신 김도식 선생님께 허락받은 건가요? 김 소장, 그게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최근 건물 운영권을 본사에 위임하셨어요. 뭐라고요? 한 달 전에 서류가 접수됐습니다. 선생님께서 직접 서명하셨고요. 이제 건물 운영은 본사 소관입니다. 김 소장은 말문이 막혔다. 노인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그럼 임대료는요? 선생님은 20년 넘게 임대료를 동결하셨는데 그건 이제 불가능합니다. 시장가로 조정해야 해요.
주변 건물 대비 50% 이상 저렴한 상태입니다.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그럼 임차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임대료 때문에 여기서 장사하는 건데, 그건 본사 소관이 아닙니다. 시장 원리에 맡겨야죠. 전화가 끊겼다. 김 소장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걸 어떻게 임차인들에게 말해야 하나? 다음 날 아침 김 소장은 긴급 상인회를 소집했다. 모든 임차인이 모였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모두가 느꼈다. 여러분,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김 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김도식 선생님께서 건물 운영권을 본사에 위임하셨습니다. 신뢰가 술렁였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김은희 씨가 물었다. 이제 건물 운영은 본사에서 담당합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전체 리모델링이 예정돼 있습니다. 리모델링? 그럼 우리는요? 계약이 재검토됩니다. 그리고 김 소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 임대료가 시장가로 조정됩니다. 대략 현재의 2배 정도로. 순간 신뢰가 얼어붙었다. 누군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 2배요? 그럼 우리 다 못 버텨요. 분식집 사장이 소리쳤다. 다른 사람들도 동요했다. 이게 말이 돼요? 20년 넘게 동결하시다가 갑자기 2배로? 할아버지가 그런 결정을 내리셨다고요? 김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께서 직접 서명하셨습니다. 1달 전에요. 김은희 씨는 믿을 수 없었다. 왜 할아버지가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우리를 위해서 평생 임대료를 동결하셨던 분이. 제가 선생님께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김은희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민준 씨도 따라 일어났다. 저도 가겠습니다. 2 사람은 상가를 나와 노인이 앉아있는 벤치로 향했다. 노인은 평소처럼 신문을 읽고 있었다. 할아버지, 김은희 씨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할아버지 건물 운영권을 본사에 넘기셨다고요? 노인의 표정이 굳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네, 그랬습니다. 왜요? 이제 나이도 많고 관리하기 힘들어서요. 하지만 임대료가 2배로 오른대요. 우리 다 못 버텨요. 노인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본사 결정이니까. 할아버지가 막으시면 되잖아요. 할아버지가 건물 주시잖아요. 이미 위임했어요. 내 권한이 아닙니다. 박민준 씨가 끼어들었다. 할아버지, 진짜 이유가 뭐예요? 이해가 안 돼요. 20년 넘게 우릴 지켜주시다가 갑자기 이러시면.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김은희 씨는 깨달았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할아버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할아버지, 우리한테 화나신 거예요? 예전에 할아버지를 못되게 대했던 것 때문에?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당신들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노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나는 지쳤어요. 네. 40년간 이 건물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하길 바라며. 하지만 결국 뭐가 달라졌나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벤치를 치우고 날 내쫓고 비 맞으며 앉아있을 때 아무도 우산을 내밀지 않았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아니에요, 할아버지. 우리 변했어요. 진짜로 변했다고요. 당신들은 그랬을지 몰라도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요, 또 똑같이 반복될 거예요. 날 무시하고 내쫓으려 하고. 김은희 씨는 할 말이 없었다. 노인의 말이 일리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포기하셨어요? 포기가 아니에요.
현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나는 이제 늙었어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요. 박민준 씨가 노인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우리가 싸울게요. 할아버지 대신 우리가 이 건물을 지킬게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당신들은 장사를 해야 해요. 나 때문에 손해보면 안 됩니다. 손해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우릴 지켜주셨으니 이제 우리 차례예요. 노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았다. 김은혜 씨와 박민준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우리가 뭐라도 해야 한다. 할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날 밤 상인들은 비상회의를 열었다. 15명이 김은희 씨의 미용실에 모였다.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다. 우리 어떻게 하죠? 꽃집 사장이 물었다. 김은희 씨가 대답했다. 본사에 항의해요. 단체로. 소용없어요. 계약서에 명시돼 있어요. 건물주가 운영권을 위임하면 본사가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편의점 사장이 말했다. 그럼 할아버지를 설득해요. 운영권을 다시 가져오시라고. 할아버지가 안 하실 것 같아요. 이미 마음을 정하신 것 같더라고요. 박민준 씨가 한숨을 쉬었다. 분식집 사장이 입을 열었다. 그럼 우리가 건물을 사는 건 어때요? 공동으로. 얼마나 하는데요? 시세가 100억 넘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돈을 모아요? 신뢰가 무거워졌다. 모두가 절망적이었다. 뾰족한 수가 없었다. 그때 김은희 씨가 말했다. 본사 사람들을 만나요. 직접. 그래봤자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모르죠.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우리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 건물이 얼마나 특별한지,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럼 누가 갈 건데요? 우리 모두 가요. 15명 전부. 회사가 받아줄까요? 받아주든 말든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줘야 해요. 다음 날 상인 15명은 건물관리 본사를 찾아갔다. 서울 강남에 있는 20층짜리 빌딩. 1층 로비에서 접수를 요청했다. 죄송하지만 예약이 없으시면 면담이 어렵습니다. 우리 임차인들이에요.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그래도 절차상 김은혜 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여기서 기다릴 거예요. 담당자가 나올 때까지. 상인들은 로비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경비원이 제지하려 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1시간이 지났다. 2시간이 지났다. 결국 본사 운영팀장이 내려왔다. 40대 중반의 남자였다.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업무 방해예요. 저희 할 말이 있습니다. 5분만 시간 내주세요. 팀장은 한숨을 쉬었다. 회의실로 오세요. 5분만요. 상인들은 회의실로 올라갔다. 15명이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팀장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시작하세요. 김은혜 씨가 입을 열었다. 저희는 김도식 선생님 건물의 임차인들입니다. 리모델링과 임대료 인상 계획을 철회해 주십시오. 불가능합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건물주께서도 동의하셨어요. 선생님은 강요받으신 거예요. 강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박민준 씨가 끼어들었다. 선생님은 40년간 임대료를 동결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그런 분이 갑자기 운영권을 넘기고 임대료를 2배로 올린다?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선생님의 개인적인 결정입니다. 저희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물어보셨어요? 팀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건 안 물어보셨죠? 그냥 서류에 서명만 받으시고.
김은희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다. 선생님은 지금 지쳐 계세요. 사람들이 자꾸 실망시켜서 그래서 포기하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감정은 이해하지만 사업은 사업입니다. 시장 원리를 무시할 수 없어요. 시장 원리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분식집 사장이 말했다. 이 건물에서 20년 넘게 장사했습니다. 제 딸도 여기서 컸어요. 선생님 덕분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2배로 올린다? 우리 다 죽으라는 거예요? 팀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저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 입장, 시장 원리. 그런 말로 사람을 밀어내지 마세요. 김은희 씨가 테이블을 쳤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여기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팀장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러고는 한숨을 쉬었다. 제가 위에 보고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장담은 못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상인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회의실을 나왔다.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박민준 씨가 중얼거렸다. 소용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해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해요. 김은희 씨가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녀도 불안했다. 정말 될까? 우리의 목소리가 닿을까? 일주일이 지났다. 본사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었다. 상인들은 초조해했다. 시간은 흘러가고 3개월 후면 리모델링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소장에게 본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김 소장, 임차인분들 면담건으로 연락드립니다. 네, 말씀하세요. 위에서 검토한 결과 계획을 일부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김 소장의 눈이 커졌다. 정말입니까? 리모델링은 진행하되 기존 임차인들의 임대료는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단 신규 임차인부터는 시장가를 적용하고요. 그럼 우리는 계속 장사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김 소장은 전화를 끊고 상인들에게 연락했다. 모두가 환호했다. 우리가 해냈다. 우리의 목소리가 닿았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정작 중요한 사람이 남아 있었으니까. 김도식 노인. 상인들은 다시 노인을 찾아갔다. 이번엔 모두가 함께였다. 15명이 노인의 작은 집 앞에 모였다. 초인종을 눌렀다. 노인이 문을 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왜 다들? 할아버지, 저희 해냈어요. 김은희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본사에서 임대료 동결하기로 했대요. 우리 계속 장사할 수 있어요. 노인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고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잘 됐네요. 축하합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평생 우릴 지켜주신 덕분에 우리도 싸울 수 있었어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들이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없었으면 우리 여기 없었어요. 박민준 씨가 말했다. 할아버지, 이제 운영권 다시 가져오세요. 본사한테 맡기지 마시고. 노인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러고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대로 두는 게 좋겠어요. 왜요? 나는 이제 늙었어요. 더 이상 건물을 관리할 힘이 없습니다. 김은혜 씨가 앞으로 나섰다. 할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노인은 김은희 씨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다. 들어오세요. 이야기해 드릴게요. 좁은 집에 15명이 들어가니 북적였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모두 노인의 말을 기다렸다. 노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40년간 이 건물을 지켰습니다.
아내의 꿈이었으니까요.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가리켰다. 아내는 이 건물에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꿈꿨어요. 그래서 나도 그 꿈을 지키려 했습니다. 알아요, 할아버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쉽게 변한다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도 배려하는 마음도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임대료를 올리지 않은 건 당신들을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당신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겼죠. 심지어 내가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다. 노인의 말이 맞았다. 그래서 정체를 숨겼습니다.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서, 건물주라는 걸 모를 때 어떻게 대하는지.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사과받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노인은 손을 저었다. 단지 이해해 주세요. 나는 지쳤어요. 사람들의 가식이, 계산적인 친절이, 진심이 아닌 웃음이. 할아버지, 벤치를 치우고 날 내쫓을 때 나는 결심했어요. 이제 그만 포기하자고. 더 이상 기대하지 말자고. 김은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아버지, 우리 진짜 반성했어요. 진짜 변했다고요. 알아요. 당신들은 변했어요. 하지만, 노인은 창밖을 바라봤다. 하지만 또 새로운 사람들이 올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그걸 볼 힘이 없어요. 박민준 씨가 무릎을 꿇고 노인 앞에 앉았다. 할아버지, 그럼 우리한테 맡겨주세요. 우리가 지킬게요. 할아버지의 꿈을, 할머니의 꿈을. 어떻게요? 우리가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말해줄게요. 이 건물의 이야기를,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그리고 절대 잊지 않게 할게요. 노인은 박민준 씨를 바라봤다. 진심이 느껴졌다. 당신들이 정말 그럴 수 있겠어요? 네. 약속합니다. 김은혜 씨도 노인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우리 이제 알아요. 사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존중받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할아버지 혼자가 아니에요.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짐을 나눠주겠다고 했다. 정말 괜찮겠어요? 네. 우리 모두 함께 할 거예요. 15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람들도 울었다. 김은희 씨, 박민준 씨, 분식집 사장, 편의점 사장. 모두가 노인을 껴안으며 울었다. 그날 노인은 결심했다. 다시 한번 믿어보자. 사람을, 이 따뜻한 사람들을. 일주일 뒤 상가에 긴급 임차인 회의가 소집됐다. 모든 임차인이 모였다. 기존 임차인뿐 아니라 새로 들어온 사람들도. 김도식 노인도 참석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건물주로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노인이 들어서자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다. 노인은 당황스러워했지만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김 소장이 회의를 시작했다. 오늘은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모두를 소집했습니다. 김도식 선생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겠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일어섰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저는 40년간 이 건물을 지켜왔습니다. 신뢰가 조용해졌다. 제 아내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행복하게 장사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사람들을 둘러봤다. 그래서 저는 20년 넘게 임대료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새로 들어온 임차인들이 웅성거렸다. 놀라는 표정들이었다. 여러분이 돈 때문에 무너지지 않길 바랐습니다.
1998년 이 건물에서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실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이후로 결심했습니다. 이 건물에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자고.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쳤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누군지 몰랐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를 무시하고 내쫓으려 했습니다. 몇몇의 임차인들이 얼굴을 붉혔다. 자신들의 이야기였다. 그래서 포기하려 했습니다. 건물 운영권을 넘기고 모든 것을 잊으려 했습니다. 노인은 김은희 씨를 바라봤다. 하지만 몇몇 분들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함께하겠다고, 지켜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은혜 씨와 박민준 씨가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노인은 모든 임차인을 바라봤다. 이 건물은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곳입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여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임차인이 아닙니다. 이 건물의 가족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지켜주는, 그걸 모르시는 분은 여기 계실 수 없습니다. 순간 실내가 긴장했다. 노인은 서류 몇 장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최근 몇 달간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를 내쫓으려 했던 분들, 다른 임차인들을 무시했던 분들, 서류에는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휴대폰 액세서리 가게, 옷가게, 그리고 몇몇의 임차인들. 이분들께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실내가 술렁였다. 해당 임차인들이 벌떡 일어났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요? 휴대폰 가게 사장이 항의했다. 노인은 조용히 대답했다. 여러분은 이 건물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돈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셨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이익 챙기는 게 당연하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밟으면서까지 이익을 챙겨서는 안 됩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 건물에서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걸 모르시는 분은 떠나주셔야 합니다. 해당 임차인들은 할 말을 잃었다. 분명 계약서에 명시돼 있었다. 건물주의 판단에 따라 계약 해지 가능이라고. 30일 안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은 자리에 앉았다. 해당 임차인들은 얼굴이 붉어진 채 회의실을 나갔다. 실내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다. 김 소장이 말했다. 선생님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께는 이 건물의 규칙을 명확히 설명하겠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존 임차인 여러분. 노인은 김은혜 씨와 박민준 씨를 포함한 사람들을 바라봤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뜨거운 박수였다. 회의가 끝나고 노인은 상가로 돌아왔다. 벤치에 앉았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앉았던 그 자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노인은 빙긋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들도요. 달라진 건 사람들의 눈빛이었다. 무시하는 눈빛이 아니라 존경하는 눈빛, 진심이 담긴 눈빛. 노인은 신문을 펼쳤다. 하지만 글자는 보이지 않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여보, 우리 해냈어. 당신이 꿈꿨던 건물.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곳.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노인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느꼈다. 아내의 손길을, 아내의 미소를. 여보, 고생 많았어. 아니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우리 함께 지켜가는 거야.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상가는 평화로웠다. 새로 들어온 임차인들은
모두 건물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존중했다. 노인을, 그 자리를, 그 의미를. 매일 아침 7시 노인은 벤치에 앉았다. 신문을 읽고 사람들을 바라봤다. 행복하게 장사하는 모습을. 김은희 씨는 미용실을 운영하며 가끔 노인에게 차를 가져다 드렸다. 박민준 씨는 카페에서 만든 샌드위치를 건넸다. 분식집 사장은 따뜻한 떡볶이를 내왔다. 할아버지, 드세요. 고맙습니다. 노인은 그 음식들을 먹으며 생각했다. 존엄은 소리쳐서 얻는 게 아니구나. 끝까지 지켜내는 거구나. 40년간 지켜온 자리, 40년간 품어온 마음. 그것이 결국 사람들에게 닿았다. 노인은 오늘도 벤치에 앉아 상가를 바라본다.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가는지, 서로를 존중하며 지내는지, 그리고 행복한지. 바람이 분다. 따뜻한 바람이. 아내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여보, 우리 건물 멋지다. 노인은 미소 짓는다. 그래, 정말 멋져. 여러분, 참는다고 다 어른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끝까지 사람을 지켜낸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존중으로 돌아옵니다. 김도식 할아버지는 40년간 혼자 싸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은 통합니다. 늦더라도 돌아가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존엄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존엄도 지켜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